안녕하십니까. 대한턱관절 교합학회와 함께하는 수요 세미나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의 박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실용적인 디지털 총우치를 위한 키워드라는 주제로 디지털 덴처에 대한 이모저모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 관계로 저는 다양한 디지털 덴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임상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그 데이터가 어느 측면에서 좋은 것인지, 임프레션 테이킹은 어떻게 스캐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전남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쭉 커리어를 쌓아갔던 와중 UCLA 덴탈 스쿨에 1년간 비지팅 스칼라 프로페서의 자격으로 1년간 다녀왔습니다. 네, 미국에 있었던 동안 아주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제가 모시던 루벤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디지털 덴처 봉사 활동을 갔던 경험이었습니다. 3D 프린터와 스캐너를 짊어지고 무치아 환자들,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들을 단 하루 만에 스캐닝과 3D 프린팅을 통해서 덴처를 제작해 준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제한된 환경 그리고 좀 부족한 환경에서 완벽한 덴처를 만들어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도 치아가 없는 환자들의 어떤 저작 활동을 도와드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또 보람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디지털 기술은 덴처를 하루 만에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치과사들이 많이 활용한다면 아마도 임상에서 특히 환자들에게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 높은 치료를 굉장히 빠르고 또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디지털 덴처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헌에서 찾아봤을 때도 여러 가지 디지털 워크플로우, 디지털 덴처에 관한 워크플로우가 나와 있지만 사실 주변에 보면은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 지금 이 논문에서 나와 있듯이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대부분은 임상에서는 결국에는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덴처는 랩사이드, 그러니까 제작 과정에서 디지털 덴처를 디지털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덴처를 선택하는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는 점이 아마도 디지털 덴처를 조금 꺼려 하시는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디지털 덴처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그런 한계를 인식하는 가운데에서 조금 더 디지털리하게 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이 논문에서 나와 있듯이 디지털 덴처는 현재 컨벤셔널 덴처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2024년 JPD에 실린 연세대학교에서 낸 논문에서도 저의 생각과 일치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만족할 만한 결과, 그래서 적어도 템포러리 덴처 혹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으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저의 강의를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디지털 컴플리트 덴처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축적해서 긴 시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설명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컨벤셔널한 임프레션보다는 저는 오늘 인트라오랄 스캐닝을 어떻게 하면 무치아 환자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VDCR 테이킹은 저의 어떤 고민점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데이터 부분입니다. 저는 2018년도경부터 디지털 덴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에서는 대부분 덴처가 필요한 환자는 우선은 디지털 덴처를 만들어 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기술도 부족하고 저의 경험도 부족해서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많은 데이터가 쌓임으로써 환자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진료를 해드릴 수 있는 장점을 요즘 들어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2018년도경에 시행했던 덴처 환자인데요. 당시의 디지털 덴처는 재료의 어떤 한계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모도가 심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탈 3D 프린팅을 통해서 이렇게 펑셔널 커습을 메탈로 만들어서 조금 더 마모를 줄이고자 하는 이런 시도를 했고요. 이것은 JPD에 이렇게 실리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5년간 사용하셨는데요. 당시에 사용했던 3D 프린팅 재료는 강도가 100메가파스칼도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을 쓴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쓴 편에 속하는데요. 아무튼 환자분은 틀니가 부러져서 오셨고 이 덴처의 어떤 상태로 알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환자분은 사실은 정신적으로 그렇게 크게 좋은 상태는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임프레션 테이킹을 사실은 체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 환자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여서 새로운 덴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시도를 추가적으로 해 보았고요. 이 시도는 사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 덴처를 만들어 드리자 하는 일념하에 이런 덴처를 만들어 드릴 수 있었고, 환자는 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으셨습니다. 네, 이 어떤 원형 팔로우업 데이터 역시 JPD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의 보호자분께서는 환자분을 전혀 치료하지 않고도 덴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드렸음에 굉장히 만족감을 표하셨고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환자분은 다시 한번 덴처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덴처를 밀링해서 완성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분은 저의 전임 교수님께서 만들어 드렸던 옵츄레이터입니다. 사실 이 옵츄레이터 굉장히 잘 사용하셨고 환자분도 큰 불만은 없으셨습니다. 다만 이 옵츄레이터가 너무 좀 지저분하다, 그리고 덴처의 어떤 그 치아가 너무 짧아졌다, 마모가 됐다라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크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일 덴처를 스캐닝을 해서 프린팅을 했고요. 워시 임프레션을 체득하였는데 사실은 리텐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덴처를 바꾸지 않고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사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의 데이터만 있으면 새로운 덴처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환자분은 3D 프린팅을 간단히 통해서 당일 옵츄레이터를 새롭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모습은 사실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환자분께서는 우선 가벼워진 틀니에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요. 특히나 이 환자분께서는 섬에 살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섬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건너오고 육지에서 또 택시를 타고 긴 여정을 거쳐서 저희 병원에 오셔야 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이전에 틀니를 만들 때는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와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완성해서 가는 디지털 덴처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표해서 저도 즐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오스템에서 출시하는 매직 덴처를 저에게 테스트 의뢰해서 진행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상악 덴처이고요. 심미적으로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은 환자분께 딜리버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잊고 지냈었는데요. 3년 뒤에 찾아오셨습니다. 덴처는 아주 양호한 상태였고요. 전치부가 깨져 있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저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새로운 덴처를 만들어 드릴 수 있었죠. 오스템 측에 문의를 해서 덴처의 어떤 파일을 전송받아서 새롭게 밀링을 해서 제가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역시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도 새로운 덴처를 받을 수 있음에 굉장히 만족감을 표해 하셨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렇게 디지털 덴처를 계속 접목하다 보니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이 환자분들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보철물들을 착용할 수 있다는 어떤 만족감에 저와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거의 처음에 디지털 덴처를 했던 경험인데요. 이 당시는 사실은 소프트웨어도 별로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글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덴처 모듈을 통해서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니라 크라운 앤 브릿지 모듈을 통해서 디자인한 디자인만 거의 일주일가량 걸렸던 굉장히 힘들었던 케이스입니다. 어쨌거나 이러저러한 과정 끝에 완성을 해드렸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어떤 프린팅 기술 그리고 재료의 기술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렸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아쉬움과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환자분과의 관계 매우 좋고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환자분께서는 다시 돌아오셔서 덴처를 잘 사용하고 있지만 덴처 치아의 길이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기존 덴처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치아 길이를 길게 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보션 덴처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 덴처와 어떤 치아 배열 그리고 모습은 조금 달라졌지만 기존 덴처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노리식 블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밀링 덴처를 이렇게 완성해 드렸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 덴탈 테크니션, 그러니까 기공소장님의 성함 그리고 기공소의 위치는 기존과 다르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은 덴처를 이렇게 손쉽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 기술 그리고 재료가 매우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자의 데이터만 정확하다면 상당히 괜찮은 디지털 덴처를 여러분들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특히 저희 턱관절 교합학회에서 중시 여기는 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덴처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합 설정이 완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덴처를 만들고 나서는 클리니컬 리마운팅 같은 가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공 과정에 어떤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어떤 디지털 덴처의 제작은 교합점이 CAD 상태에서 설정했던 그 값보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제가 교합 조정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교합점을 찍은 모습인데요. CAD 상태에서 보이는 이런 교합점과 거의 다름없이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디지털 덴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레트롤라 패드에 너무 가깝게 하악의 7번 치아가 위치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요. 제가 7번 같은 경우는 거의 닿지 않게 교합을 설정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렇기에 실제 교합점도 거의 그런 점이 드러나지 않게 완벽히 제가 생각했던 교합점들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환자분께서 주소로 말씀하셨던 치아가 약간 더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었고 환자분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덴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쌓아감은 환자를 계속적으로 치료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스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덴처의 지난 논문들에서도 많은 디지털 덴처들은 사실은 아날로그적인 임프레션을 체득하는 어떤 논문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스캐닝을 통한 무치하게 인상 체득이 굉장히 어렵고 한계가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2024년 논문에서 아주 발전된 어떤 디지털 덴처를 구현하고 있는 교수님들조차도 그런 식의 논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덴처로 스캐닝을 통해서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도 잘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발전된 어떤 스캐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의 노하우를 살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앞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히나 하악 스캐닝에 있어서는 특히 링구얼 측, 설측에 있어서는 스캐닝이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악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제 강의를 보셨으면 합니다. 네,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스캐닝을 할 때는 항상 환자의 뒤편에서 스캐닝을 하지 않고 앞쪽에서 접근을 합니다. 옵트라게이트라는 리트랙터를 착용하고요. 17번 부분에서 쭉 시작을 합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가능한 한 스캐너의 팁과 그리고 구강 내의 어떤 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화면은 조금 나중에 봅니다. 17번의 알베올라 리치 중앙에서 약간 버칼측을 타겟으로 해서요. 버칼 플랜지가 무난하게 나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이후에 27번 부위까지 다 간다면 환자분은 스캐닝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캐너의 팁을 약간 뒤로 위치시켜도 크게 불편감을 느끼시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0번 때 처음 시작할 때는 해뮬러 너치까지 굳이 무리해서
스캐너의 팁을 적용하지 않고요. 20번 때는 헤뮬러 너치까지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10번 때 헤뮬러 너치를 인기합니다. 그 이후에 리트랙터를 약간 버칼축으로 당기면서 버칼측의 어떤 이 스캐닝이 제대로 됨을 다시 확인합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인지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스캐너의 어떤 각도가 크게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합니다. 그래야만 특히나 3번 부위, 견치 부분에 어떤 스캐닝의 꺾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악의 경우에는 제가 쓰는 스캐너를 기준으로 어떤 스냅샷, 그러니까 장수, 컷수가 1000장 이내로, 그리고 스캐닝 시간은 1분 이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너무나 스티칭을 할 때 버벅임, 그러니까 스티칭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혹은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일반적인 컨벤셔널 임프레션도 많이 체득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익숙해진다면 대부분의 이제 술자들은 1분 이내에 충분히 이 정도의 어떤 스캐닝은 완성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대부분 1분 정도는 완성이 되는 것 같고요. 상악의 경우에는 제가 쓰는 스캐너 기준으로 한 1000장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완성한 모습이고요. 네, 다음은 하악을 보겠습니다. 하악의 링구얼 측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사실은 무치악 스캐닝은 상악보다 하악이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30번 때 후방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하악의 스캐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레트로몰라 패드인 것 같습니다. 레트로몰라 패드가 인기가 되지 않는다면 교합 평면이건 어떤 점에 있어서도 제대로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대부분의 무치악 환자는 상당히 흡수가 된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하악의 경우에는 알베올라 리지 중앙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스캐닝을 한다면 버칼과 링구얼 측에 일정한 크기로 스캐닝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번을 중심으로 40번까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 이후에는 미러를 이용해서 텅을 리트랙션 한 이후에 최대한 설측 부분을 인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악의 경우에는 제 경험에서는 역시나 스캐닝의 시간은 1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요. 컷수로는 800장 이하, 600에서 800장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의 어떤 컷수가 소요가 된다면 스캐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저는 의미한다고 판단해서 다시 하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그런 과정을 취합니다. 그렇지만 설측이 너무 자세히 나오지 않음을 인지하고 진행을 한다면 사실은 하악이 상악보다는 저의 경우에는 더 편안하게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과연 무치악 스캐닝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인비트로 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논문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서 최근 논문들도 찾아보았는데 역시나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무치악 스캐닝은 스캐너의 성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가형 그리고 보급형 스캐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고정성, 그러니까 크라운 앤 브릿지를 위한 어떤 스캐닝 기술로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무치악 스캐닝을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치악 스캐닝을 할 때는 분명히 스캐너의 어떤 성능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임상가의 입장에서 인비트로 테스트보다는 인비보 테스트, 그러니까 실제 임상 결과가 더 중요할 텐데요. 임상 결과도 크게 나쁘지 않음을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제가 2018년에 낸 논문인데요. 2018년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진 스캐너를 통해서 체득한 어떤 데이터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벤셔널 임프레션과 디지털 임프레션을 비교했을 때 상악과 하악, 물론 이 논문에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가 들어있지만 조금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정도의 오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덴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헌에 따라서 내용은 다르겠지만요. 네, 인비보 테스트는 인비트로 테스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논문 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최근 논문을 찾고 싶었는데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2020년에 루소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있어서도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트림을 한 어떤 데이터에 있어서는 20에서 30 마이크론 정도로 굉장히 정밀한 컨벤셔널 임프레션에 대비해서 정밀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트림, 그러니까 보도 부분을 자르지 않고서도 약 200 마이크론 정도, 그러니까 덴처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무치약 스캐닝을 만약에 스티칭이 무난하게 됐다고 가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스캐닝이 됐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결과에 있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VDCR 체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악관관계 체득이죠.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완벽한 솔루션이 있다기보다는 현재의 어떤 과정, 그리고 한계, 그리고 저의 고민사항을 이모저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논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어떤 디지털 덴처를 소개하는 논문조차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VDR-CR을 체득할 때 일반적인 컨벤셔널한 레코딩 베이스 그리고 왁스림을 통해서 체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디지털 덴처를 위한 어떤 획기적인 디지털리한 VDCR 체득 방법은 나와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많은 연구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리하게 체득할 수 있지라는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문헌상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기존의 어떤 레코딩 베이스 그리고 왁스림을 조금 변형한 수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런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논문은 이렇게 페이셜 스캐닝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버티컬 디멘전에 관한 이야기겠죠. 이런 수직 고경을 체득할 수 있다라는 논문입니다. 이 역시 기존의 어떤 레코딩 베이스와 왁스림에 크게 벗어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방법을 체득한다면 구강 내 무치약의 어떤 스캐닝과 지금 이 데이터가 정합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 음영의 어떤 그 컨벤셔널한 임프레션 테이킹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이제 디지털 덴처 회사를 표방해서 이제 덴카라는 회사가 나왔었죠. 이 회사에서도 이렇게 논문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컨벤셔널한 임프레션 테이킹을 우선합니다. 왼쪽 위에 나와 있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새로운 방식의 트레이가 좀 신선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임프레션 테이킹의 방법은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동반하고 우리가 센트릭 릴레이션을 가장 정확하게 체득한다고 알려져 있는 고디가시 트레이싱을 기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어떤 아날로그적인 방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만약에 디지털리하게 스캐닝을 체득한 정보에서 어떻게 하면 더 VDR-CR 테이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 와중에 이제 제가 특허를 하나 신청한 게 있는데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제가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아마 저희 보철과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이런 솔루션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적당한 어떤 그 레코딩 베이스 왁스림, 그러니까 기존 덴처가 적절한 수준의 수직 고경과 수평적인 악관관계를 유지하는 덴처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덴처를 복제하고 전방부를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개방을 합니다. 이렇게 개방을 하고 나서 새로운 덴처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상악과 하악 무치약 스캐닝을 하고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환자에게 전방부가 개방된
프린팅된 덴처를 물게 합니다. 그러면 전방부가 오픈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상태에서 교합 스캐너를 이용해서 교합을 체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 경험상 90% 이상은 이렇게 스캐너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교합이 체득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치학에서 이렇게 디텍팅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의 스캐너 기술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디텍팅을 좀 못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더 개방을 해서 림을 개방을 해서 한다면 대부분은 극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덴처의 모습이 있다면 더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조절을 해서 물리게 해서 왼쪽 아래 사진처럼요. 그리고 나서 스캐닝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굉장히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듯이 이렇게 VDR CR을 체득을 하고 크게 손보지 않고 이렇게 자동 배열을 해서 완성시켜 드립니다. 아마 이것을 보시는 이제 청취자들께서는 상하계 전치부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은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한 특별한 뚜렷한 해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부분이 고민이고요. 앞으로 계속 극복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해부학적인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다 인지시키고 배열을 한다면 사실은 템포러리 덴처로서는 크게 문제없는 치아 배열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멕시코의 어떤 그 봉사활동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체득을 하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오픈된 무치학을 오픈시켜 놓고 그 이후에 스캐닝을 체득하는 그래서 교합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디바이스와 툴들이 개발되어서요. 이런 방법이 좀 더 널리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덴처의 키워드로 크게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덴처를 위한 데이터를 계속 쌓아감으로써 이것은 환자들을 계속 치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트라오럴 스캐닝을 통해서 파이널 임프레션을 체득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리한 방법을 활용하고 싶다면 술자 혹은 임상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무치아 구강 스캐닝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VDR CR 테이킹을 위해서는 디지털리한 방법을 동원하고 싶다면 효율적인 수직 고경 그리고 중심이 체득을 위한 새로운 방법, 새로운 툴, 새로운 디바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조언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